자, 이번 시간은 중2 과학 물질의 특성 파트 올백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에서 42쪽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주변 물질 가와 나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금, 물, 산소 한 종류로 이루어진 요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8K 금, 간장,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일단 뭡니까? 혼합물이 되겠지, 그지? 혼합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탄산음료, 물과 탄산, 이산화탄소와 뭐 그다음에 당이 섞여 있는 거고, 간장은 뭐 물과 소금, 기타 등등. 특히 요거 좀 조심하세요. 금 있잖아, 그지? 18K, 14K 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혼합물이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가는 수물질, 나는 혼합물이다, 맞는 말이고, 가는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금은 한 종류의 원소, 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산소는 한 종류의 원소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원소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물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 같은 경우는 녹는 점, 끓는 점, 1도, 용해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이고, 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로 섞여 있다. 이게 혼합물의 가장 큰 정의지, 그지? 혼합물은 일단은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섞여 있으면 A, B 각각의 성질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각각 유지를 한 상태로 섞여 있는 게 혼합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물질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순물질과 혼합물. 그냥 고르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예, 고르지 않다.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그지? 자, 소금물은 뭡니까?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야, 그지? 균일 혼합물.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 공기 같은 경우도 불균일 혼합물. 이거 우유하고 공기는 좀 잘 외워두세요. 설탕은 순물질, 식초도 균일 혼합물,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 자, 합금 같은 경우도 어디에 속합니까? 합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균일 혼합물에 속해, 그지? 이런 거 좀 독특하지. 그 다음에 간장,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사이다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순물질, 흙탕물, 불균일 혼합물, 바닷물, 섞여 있는 비율이 다 다르지. 불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 지금 바닷물 같은 경우 근데 섞여 있는 비율이 거의 일정하니까 균일로 잡는 게 낫겠네, 그지? 물, 순물질, 액화, 석유가스, 균일. 동전 독특하지? 균일입니다. 그래서 순균불로 되어 있는 거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지, 그지?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좀 어떤 독특한 예를 들면 동전이나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뭐 바닷물,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뭐 14K 뭐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각 종류별로 잘 구분하시고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예시들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학교 프린트에 안 나왔던 그런 예시들은 잘 안 나와요. 그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암모니아수는 암모니아와 물이 혼합된 것이니까 얘는 혼합물입니다. 틀렸고.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고, 순물질은 끓는 동안 온도가 아니지, 끓는 동안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끓는 동안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 구간이야. 항상 상태 변화할 때, 그지? 변화 시 온도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혼합물은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지? 그다음에 순물질의 녹는 점은 물질의 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틀렸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그래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림은 순수한 물. 자, 여기에
이런 문제 풀 때 한 번만 정리해 줄게. 열에 뭐가 있다? 용도가 있습니다. 열의 용도는 첫 번째는 온도를 어떻게 한다? 상승시키는 구간이 있고, 두 번째는 온도가 일정한 요 두 구간이 있잖아, 그지? 근데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열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순수한 물에서 여기서는 온도가 일단 상승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야, 그치? 그래서 상태가 변하는 구간, 이 온도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끓는 점이 되겠지, 그치? 자, 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므로 순수한 물질입니다. 뭐 틀린 내용 없고요. 물은 소금물보다 지금 끓기 시작하는 온도 그래프에 자료에 다 있잖아, 그지? 틀렸지, 그지? 소금물이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소금물은 끓는 동안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약간 올라가잖아, 그지? 그렇지. 소금이 물의 끓음을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소금물이 끓는 동안 당연히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농도가 진해지고요. 그다음 물의 가열 곡선에서 수평한 부분은 온도가 끓는 점이다. 수평한 부분의 온도는 끓는 점이다. 뭐 틀린 내용 없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점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고 소금물은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한 영하 한 5도까지도 내려가네. 그치? 자, 이런 예는 이제 뭐야? 뭐하고 관계야? 그치? 자, 이제 혼합물의 어느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장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맞고요. 눈이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순수한, 그치, 눈이 일단 녹은 물이 되잖아. 근데 여기 염화칼슘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이 더 낮아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강물은 이제 조금 순수한데 겨울은, 그치, 겨울에 있는 바닷물은 바닷물 같은 경우 거기 염화나트륨, 염화오라슘 있으니까, 그치, 어느 점을 더 낮게 만드는 거지, 그치. 겨울철 되면 냉각수의 부동이 떨어진다. 자, 냉동실에 가득 찬 물이 병에 깨진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물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팽창이 돼, 그지? 그래서 깨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온도와 부피에 대한 내용이지, 이제 혼합물의 어느 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세기의 불꽃이다라는 얘기야, 그치? 세기가 똑같은 불꽃으로 가야 할 때, 지금 항상 요 자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수평 구간을 보라고 그랬지, 그치? 이 수평 구간에서의 온도가 뭐 액체로부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끓는 점이 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뭐야? 뭘 봐야 됩니까? C라는 놈은 끓는 점이 여기야, 맞지? 근데 AB라는 친구는 끓는 점이 똑같네, 그지? 상태 변화 구간이 똑같잖아. 아, 그럼 AB는 같은 물질이야, 그지? 그래서 AB는 모두 다른 물질이다. 틀렸지, 그지? 어떻게 쌍을 지웁니까? AB 한 종류, 그 다음에 C 한 종류, 두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른 물질이다. 틀린 말이지.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양을 비교할 때 양이 어떻다? 양이 많아지면 그제 끓는 시간이 어떻게 돼? 길잖아, 그렇지? 천천히 끓잖아. 오래 걸리잖아, 끓는데. 그래서 지금 A라는 놈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A라는 놈은 여기에서 끓기 시작하고, 그다음 B라는 놈은 여기에서 끓기 시작하니까 누가 더 양이 많은 겁니까? B가 더 많은 거지, 그렇지? A 양이 B의 양보다 적다 이렇게 해야 되고, C는 AB보다 끓는 점이 낮은 게 아니고 더 높잖아, 그렇지? 그래프에 나와 있지. 노란 선, 파란 선 비교하시면 되고,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것은 수평 구간이, 그치, 끓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먼저 도착하는 게 누굽니까? A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B를 섞으면 수평 부분이 더 높은 온도에서 A와 B는 같은 물질이니까 뭐 얘들은 뭐 섞거나 섞지 않으냐? 끓는 온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4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고체 상태의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각각 일정한 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상태 변화를 보세요. 처음 어떤 상태로 출발하는지 잘 봐. 여기가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내려가. 다 액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의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내용이지, 그치? 자, 그래서 로르산과 팔미르산은 이 수평 구간을 한번 보세요. 상태 변화 구간이
일정하잖아. 이 온도. 요 부분이 자 일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각각 순물질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맞는 내용이고 니은 구간을 보세요. 니은 구간은 상태 변화 구간이지, 그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상태 변화 구간은 그 전 단계와 현 단계의 상태를 다 가지고 있어, 그치? 고체 플러스 액체 형태가 되는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팔미트산과 로르산의 어는 점. 에이 여기 보세요. 어는 점의 라인이 요 라인이고 로르산은 팔미트산은 여기잖아, 그치? 다르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로르산은 융해되거나 응고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치? 융해될 때의 온도가 무슨 점입니까? 이때. 그치? 요게 녹는 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응고될 때 이때를 무슨 점이라고 얘기하니? 어느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태 변화 시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 구간 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게 기억 리을이 아니고 잠깐만요. 기억 선생님이 요거 하나 실수했네. 그죠? 죄송합니다. 팔미르산은 순수한 물질이잖아. 그지? 그러면 순수한 물질은 무조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알겠죠? 제가 잠깐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자, 그래프는 A와 B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각각 가열했을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질 A의 양이 더 많다. 지금 뭐 가열할 때 끓는 온도잖아, 그지? 봤을 때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B잖아, 그지? 그러니까 B가 더 많습니다. 틀린 내용이고 끓는 점은 똑같잖아, 그지? 틀렸고 A와 B는 끓는 점이 똑같이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물이겠네, 그지? 그 다음에 A가 먼저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는 A와 B,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그어서 그치? 얘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치? 자, A라는 놈은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4.1이고 끓는 점은 78.2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뭐야? 얘가 A, B가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의 온도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제 B라는 놈을 또 추가로 한번 해봅시다. B는 자 17, 117.8이야, 그지? 그러면 17은 당연히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겠지, 그지? B는 17. 그 다음에 얘 끓는 점은 좀 그렇지만 117.8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느 구간입니까? 액체라는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봐. 요게 녹는 점이고 여기에 끓는 점이야. 누구의? A의. 그 다음에 요 부분은 B의 녹는 점이고 여기가 끓는 점이야. 그지? 그러면 어느 부분에 딱 오게 되면 요 사이의 온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사이의 온도를 17, 78.2니까 대강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얼마라고 그냥 5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지? 그럼 50이라는 온도가 되면 누구야? 빨간색 선 있잖아, 그지? 빨간색 선에 끓는 점보다는 낮잖아, 그지? 그러면 A는 액체로 존재하고, 그지? 그다음 B는 어떻게 돼? 녹는 점보다 높으니까, 그지? B도 액체로 존재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느 구간이야? 17에서 78 사이야, 그지? 정답은 몇 번을 하면 됩니까? 4번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야, 그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됐네, 그치?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겁시다.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맞는 내용이 뭐야? 밀도의 단위로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거 눈 크게 잘 뜨고 보세요. 여기 제곱이야, 그치? 아니지? 세제곱으로 해야지 부피잖아, 그치? 아이고 야식구리하게, 그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갖는다 같고요. 질량이 같을 때는 부피가
크나 작으나 밀도 질량이 같을 때 요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항상 질량이 같다. 요게 같으면 얘를 숫자를 1로 넣어. 그지? 그러면 부피분의 1이잖아. 그러면 부피가 크면 분모가 크면 밀도 값은 작아지잖아. 그지? 크다. 틀렸지. 그지? 그다음에 고체나 액체 밀도에 비해서 기체 밀도는 매우 크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작다라고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을 하면 됩니까? 3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나오면 제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식에 그냥 대입하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뭐야? 질량이야. 그치? 그러면 다는 얼마야? 10분의 40, 가는 20분의 80, 나는 30분의 60, 라는 20분의 20이야.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얘는 4, 얘는 4, 얘는 2, 얘는 1이잖아. 그치? 밀도가 클수록, 그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러면 밀도가 똑같은 가다는 같은 물질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 그 다음에 가와 라,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지. 틀렸고. 나와 라, 이거 밀도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고, 밀도가 가장 작다. 숫자가 제일 작은 거에 4, 4, 2, 1이니까 누구야? 라가 되겠네. 이거 틀렸고. 밀도가 가장 작은 거는 라가 되겠네. 틀렸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제발 이 공식 좀 외우고, 얘하고는 비례,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제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밀도가 크다 작다는 얘기는 뜬다 가라앉는다 이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밀도가 작은 성질이야. 또 큰 게 아니고 작았으면 뜬다의 개념을 떠올려야 되지. 튜브를 착용하면 뜨지. 에어컨은 방 위쪽에 설치한다. 얘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찬 공기가 가라앉으니까 그렇지. 그치? 이거 떠오르는 경우가 아니네. 그치? 틀렸고. 난방기는 더우니까 어떻게 돼? 뜨거우면 무조건 상승이야. 그치?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공기가 밀도가 작아요. 맞습니다. 중류탑에서 원유 분리 이거는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이지 밀도가 아닙니다. 틀렸고. 잠수부는 바닷속 나부로 된 허리의 벨트 이거는 밀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는 걸 묻는 거잖아. 그치? 틀렸지. 그치? 그래서 밀도가 작은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몇 번이게 됩니까? 1번하고 3번을 정답을 해야 되겠네. 그 다음 13번 컵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도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야? 밀도가 클수록 무겁다고 그랬잖아. 그지? 맞고 나무의 밀도는 지금 1보다 지금 물이 밀도가 1이야. 그지? 근데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떠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1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해야 되네. 그지? 그러면 2번이 틀렸고 답은 일단 2번이네요. 그 다음 물과 그리세린 여기 물이 여기 있고 글리세린 여기 있잖아. 밀도 차이가 많이 나지? 섞이지 않습니다. 맞고요. 포도알은 시럽보다 밀도가 포도알은 시럽보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포도알은 시럽보다 밀도가 시럽은 지금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중간쯤에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고 플라스틱의 밀도는 식용유의 밀도보다 완전히 떴잖아. 그치? 작다. 맞지? 그치? 이것도 미안합니다. 이것도 지금 얘가 떠 있네. 그치? 일부가 떠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밀도가 시럽이 더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을 해야 됩니까? 2번을 해야 됩니다. 자, 또 4번 질문 많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4번 뭐냐면 밀도를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그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량이 12g인 금속 조각을 이렇게 놔뒀어. 그지? 그 다음에 12ml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그러면 처음에 여기 물이 12를 가리켰는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금속을 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금속의 부피만큼 얘 눈금이 늘어나겠지. 그치? 그 눈금이 얼마가 됐다고 돼 있어? 18이 됐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18. 눈금이 얼마요? 18.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기에서 변화된 요 값이 이게 늘어난
뭐의 부피입니까? 물의 부피가 되겠잖아, 그지? 그래서 늘어난 물의 부피는 뭐가 됩니까? 늘어난 물의 부피가 이 금속이라는 놈의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부피 얼마입니까? 18에서 10이니까 차이가 얼마야? 6분의 질량이 10이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2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용해도야, 용해도. 제발 용해도는 정의 자체를 좀 정확하게 외우세요. 용해도의 정의는 물 100g 속에, 용매 100g 속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수야, 질량수야. 그러면 요거 볼 때 어떻게 봅니까? 20도씨의 온도에서 용해도는 20도라는 온도가 들어가면 여기야. 쭉 올려봐. 누가 더 많이 녹아? 파란색이 더 많이 녹지, 그지? x가 y보다 작지, 그지? 그래서 일단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물 80도씨에서 물 100g에 y야, 그지? y는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일단은 뭡니까? 40보다 크잖아, 그지? 맞지? 용해도가 40보다 커. 그러면 이 40g을 녹이면 다 녹을 거 아니야, 그지? 다 녹아서, 그치? 더 이상 녹지 않는 놈까지도 생기잖아. 그럼 얘는 포화가 아니고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남아 있으니까 과포화가 돼야 돼, 그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포화가 됩니다. 꽉 차 있는 거. 그래서 이 아이도 틀렸고. y는 x보다 지금 자 기울기를 보는 거지. x는 이만큼의 기울기, 온도의 차이. y는 이만큼의 기울기, 온도에 따른 차이가 얘는 요만큼, y는 x는 요만큼이잖아, 그지?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y가 큰 게 아니고 x가 더 큰 거지, 그지? 틀렸고. 그다음에 4번 30도씨에서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y는 최대 40까지 녹을 수 있지, 그지? 40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 100g에 x 120을 녹여놨어, 그지? 근데 요 30도씨에서 용해도를 볼까? 누구? 30도씨에서 용해도가 x가 얼마입니까? 30도씨에서 40이잖아, 그지? 그럼 40만 녹는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가? 120이 있었는데 40만 녹으면 빼기 40을 하면 얼마가 되니? 80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석출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요 내용 이해 안 되는 분들은요, 다시 기본 개념 강의를 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용해도가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어려워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꼭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는 과정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자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 설탕물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때 녹아 들어가는 이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 그 다음에 설탕물이 용액, 녹아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설탕은 용질이다. 설탕물은 용액입니다. 용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정량의 용매의 용질을 계속 녹일 수 있다. 지금 용해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뭘 봐? 일정량 용매의 용질을 계속 녹일 수 있니? 포화 상태가 되어 있으면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녹지 않아요. 포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설탕이 물에 최대로 녹아 용액을 최대로 녹아 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을 해야 되겠네. 2번. 자, 그 다음에 용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가 서로 반대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것도 개념 안 된 사람 꼭 공부하세요.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이잖아, 그지? 증가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 물질의 특성 맞지, 그지? 아니다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일정량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맞지? 뭐 물에 잘 녹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있잖아, 그지? 용해도가 달라요. 용질, 용매에 따라서.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 어떤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자 용질의 최대 그램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용해도에 대한 정의니까 제발 이거 좀 그대로 좀 외우세요. 용해도의 정의. 이게 이 정의가 머릿속에 잘 안 잡혀 있으면 많이 틀립니다. 힘들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체야, 그치? 자, 기체의 용해도가 커질 조건은 압력이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 그치?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따른 경향성은 반대입니다. 그럼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압력이 작아집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압력이 작아지면 용해도가 작아지잖아. 용해도가 작아지면 기포 발생량이 늘어난다, 그지? 요거 탄산음료를 가지고 실험하는 내용에서 요거 기포를 가지고 묻는 내용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럼 탄산음료에 많은 기포가 생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압력에 따른 끓는 점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압력에 따른 끓는 점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끓는 점이 아니고 뭐야? 지금 용해도를 보는 거잖아, 그치? 틀렸고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고요. 자, 물고기가 이 안에 있는 어떤 기체야? 산소라는 기체를 이용하잖아, 그치? 기체의 용해도야, 그치?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그러면 자, 물에 끓는 점은 압력이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해도하고 상관은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체의 용해도 상관없지. 이건 기체의 용해도야. 그치, 이 안에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여기 있던 산소가 다 날아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지지, 그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한 2, 3분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압력솥을 이용하여 밥을 하면 밥이 빨리 되고 높은 산에서 1번 솥을 이용하여 밥을 하면, 자, 이거는 뭐하고 관계된 내용이냐면 압력과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압력솥에서, 압력솥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다 놓으니까 압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물에 끓는 점과, 그 다음 높은 산은 압력이 어떤 상태야?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그지? 압력솥에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서는 기압이 낮잖아, 그지?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압력솥에는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0도씨보다 그렇지 높은 산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밀도가 같은 거, 그지? 밀도가 같은 거, 기울기가 똑같으면 x 값분의 y 값의 변화가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마나 이거는 나하고 뭐가 됩니다. 다하고, 자, 측정한 게 가라 중에 밀도가 같은 물질이야, 그지? 밀도가 같은 물질인데 계산을 해보자. 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 10분의 20, 얘는 얼마입니까? 20분의 40, 80. 나는 30분의 80이고 다는 얼마입니까? 30분의 60이야, 그지? 계산하면 2, 그지? 그러면 다하고 누가, 그지? 다하고 라 값이 밀도가 똑같아서 다라가 어떤 물질입니까? 같은 물질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지, 그지? 포화선하고 만나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얘는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온도를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야?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 용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용질을 더 넣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온도를 낮춘다. 두 번째는 용질을 더 넣어준다. 그래서 이거 해결됐고,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문제입니다.
B를 7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B라는 놈이 지금 현재 녹아있는 양이 물 100g에 30이 녹아있잖아, 그지? 그럼 75도씨에서 용해도를 봐봐. 얼마가 되니? 녹을 수 있는 양이 20밖에 안 녹지, 그지? 그럼 이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10g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녹지 않는다는 얘기지?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누가 물질, X가 10g이 석출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